네, 객장여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대장주인 SM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난달 말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보름 동안 22%가량이나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이탈될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때문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종목들까지도 좀 상승 동력이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우선 SM부터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SM은 최근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요. 시가총액이 1조 427억 원에서 8,140억 원으로 3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SM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1분기의 부진한 실적 전망입니다. 통상 공연 수익이 6개월 후의 실적이 반영되는데요. SM의 6개월 전 공연 실적이 부진했고 또한 엔저에 따른 환차손도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1분기 실적 전망이 밝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SM의 주가 하락에 따른 동반 하락 성격이 강하다는 게 증권사의 시각입니다. 다만 싸이 이후에 이렇다 할 성장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주가 반등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엔터주들 주저앉는 걸까요?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요, SM의 실적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데다가요, 일본 관객 동원 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G드래곤과 대성 등 빅뱅의 유닛 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등 해외 수익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엔터주들, 과연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은 지금이 팔 때라고 보고 있을까요? 또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매수 가능하다면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의견입니다. 먼저 신보람 대리와 송은혜 대리 바이 의견을 주셨고요. 관망 의견 주신 분들, 김소원 대리와 박진희 차장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김윤진 과장만이 매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 할까요? 먼저 SM과 YG 엔터테인먼트 매수 의견 주신 신보람 대리 의견입니다.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박진희 차장은요, 엔터주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관망 의견 좋습니다. 다만 AMOLED나 반도체주들 같은 코스닥 기술주에 관심 갖자고 했습니다. 송은혜 대리입니다. SM 매수 의견 줬는데요. 실적 악화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반기 해외 공연 일정도 다소 잡혀 있습니다. 김윤진 과장은 엔터주 매도 의견을 유일하게 주셨죠. 엔터주보다는 더 많이 빠져있는 철강이나 화학주를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유망주죠. 현대제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이렇게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 김소원 대리께서는 관망 의견이세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가 기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1분기의 어닝 쇼크가 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 또 일본 쪽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엔화 약세 우려 때문에 실적 악화 요인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게다가 올해 1분기부터는 원엔 환율 해지까지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환율 변동에 대한 폭이 조금 더 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해외 공연 일정이라든지 새로운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기대 요인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 조금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관망 의견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공략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실업이었죠. 일주일 동안 주가 방향이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매수가는 4,125원이었습니다. 장중 최고가 4,300원까지 오르면서 4.23%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는 또한 2%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정 혹시 이용해서 비중 확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단기 기간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또한 실적 또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히려 좀 큰 폭의 조정이 있다면 조금씩 추가 매수해보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면서 기다려보자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 주 주간 공략주도 소개받을게요.
이번 주는 셀바이오텍 들고 왔습니다. 동사는 유산균, 종균 개발하고 원마를 제조하고 기능성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종균 생산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그쪽에서 1위, 53.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비중도 한 55%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기능성 식품 회사에서 제약 회사로 좀 변모해가고 있다는 그런 과정을 좀 볼 수 있겠는데, 동사는 이중 코팅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암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 쪽에 치료를 보이는 그 단백질 분리도 좀 성공을 했고요. 이중 코팅 기술과 접목을 해서 치료용으로 단백질 임상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성장 스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시장 쪽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덴마크 쪽에 설립한 셀바이오텍 인터내셔널 AS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21개 지역의 그 네트워크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한 500억인 반면에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0조 원 규모로 국내보다 훨씬 크고 성장률도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중 코팅 기술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이나 그 유럽 일부 지역에서 승인이 났고 또 미국과 중국 중에서는 이제 승인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조금 기대되고 있는 이쪽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셀바이오텍 선정해 주셨습니다. 김소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